반갑습니다. 이제 5월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7강을 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5월 달에는, 지금 5월 달,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중순이면은 이제 수업이 다 끝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5월 달 되면서부터 사실은, 대면 수업을 좀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는데, 교수님이 거기다 써놓은 것처럼 대면 수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경민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상당수가 비대면 수업으로 교양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필히 대면 수업 아니면 안 될 것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한 분 한 분한테 에러를 좀 듣고 그 자리에서 이게 수정을 해가면서 수업을 해주면 여러분이 훨씬 더 빨리 늘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돼서 교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교수님이 진짜 이렇게 글을 좀 남겼죠. 여러분도 보셨죠?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게 글을 좀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도. 그래서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이 캘리그라피를 좋아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글을 안 남긴다고 해가지고 캘리그라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그 열정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의견을 필요로 하고 또 그분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작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쓰면서 캘리그라피의 어려움, 뭐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 보면서 그 밑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달아주면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교수님이 하나씩 세부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15일에 끝내줄 실전 캘리그라피 교재를 가지고 따라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뭐가 어려워하냐면 이 필압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쓰기 말고 어떤 글씨를 새로운 글씨를 줬을 때 여러분이 그 구조를 맞춰가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캘리그라피를 배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캘리그라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제 연구실이 효행관, 그러니까 대학 본관이죠. 5층 554호에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연구실에 있는 한 커피와 함께 여러분한테 따뜻한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을 교수님이 약속을 할게요.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뭐 했었어요? 지난번에는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 김정구라는 선생님이 이분이 가수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머님 때도 사실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요걸 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일은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기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은 여러분들이 작은 술수를 쓰거나 그 다음에 잔머리를 쓰거나 잔재주를 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심입니다. 진심. 여러분이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그 진심된 행동, 진심된 말 한마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1등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요. 진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붓이 있으면 여러분 붓 관리할 때요. 붓을 다 하게 되면은 근데 이 붓이 지금 빠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쓰시고 빨아놔야 돼요. 빨아놓으면 이렇게 마릅니다. 근데 요를 이렇게 붓 보시면은 이 끝까지 충분히 묻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 먹물이 충분히 묻은 상태가 되니까 끝까지 그 먹물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뾰족하죠? 예, 뾰족한 상태가 됐을 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총 몇 자죠? 3자, 5자, 그 다음 3자, 3자. 이렇게 되니까 총 11자가 되죠? 11자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은과 을은 뭐라 그랬어요? 은, 을, 다. 요거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은, 을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종이라는 게 있어요. 종종이라는 것이 같은 글씨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된다고 해서 똑같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진심은 종종. 이렇게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피랍이라는 것이 여기 눌러서 자, 눌렀어요. 자, 이렇게 갔어요. 여기 힘 빼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쭉 가서 힘을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진. 이거 붙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안에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붙는 것보다는 떨어진 것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힘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갑니다. 진 썼죠? 예. 자, 여기 얇게 나왔으니까 여기 두껍게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심. 또 떨어지고. 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자, 기억나시죠? 요게 더 벌어지면 안 돼요. 요 미음은 받침은 다 작게 해야 돼요. 여기서 기역처럼 씁니다. 기역처럼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여기 왜 떨어지냐? 선들이 모여가지고 면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이 집합이 돼서 면을 만들고 면이 만들어서 덩어리감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은은 여기서 지금 약간 두꺼워졌지만요. 얇게 이렇게 써도 더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얇게 작게 써서 이렇게 자, 절제하고 진심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갔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진심은. 자,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배웠었죠. 자, 종종인데 심과 은 사이에는 이 여백이 있어요. 그렇죠? 이 여백 사이에 이걸 끼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한획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종 썼어요. 다른 종도, 근데 바로 옆에다 똑같은 종을 쓰게 되면 이거 재미가 없어지죠? 이것도 변화를 주는 겁니다. 변화를 다시 주는 거죠. 자, 종 잠깐 내렸죠? 자,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기적을 만든다. 자, 기적을, 자, 여기다가 같이 써서 힘 빼죠. 항상 기억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껍게 가서 힘 빼서 하나. 자, 이렇게 을은 아주 얇게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얇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3 쓰고 그 다음에 2로 마감하는 거예요. 자, 만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든다. 똑같죠? 요 미음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쓰고 꺾어서 기역으로 이렇게 끝이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공간이 선이 되면서 미음으로 읽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모음을 길게 해요. 이렇게 모음을 길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벙해버려요. 이거 여백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짧게 하는 겁니다. 모음을 여기서 짧게 가서 이렇게 돼서 정사각형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든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든 이렇게 빼죠. 다 하나로 가고 여기는 스마일 얇게 가서 멈추는 거예요. 다는 더 작게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이렇게 썼어요. 자, 요거를 이제 종이에다가 옮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이렇게 썼었죠. 지금 이제 배치는 현재 흐름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돼 있죠. 이 배치에 대한 변화는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이 변화를 교수님 한번 다른 변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이 배치를 잘해야 돼요. 캘리그라피는 배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글씨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진심은 자, 여기는 진하고 약간 틀리죠?
이거는 복사지처럼 미끈미끈한 거예요. 번짐이 없어요. 번짐이 없죠? 요거는 번짐이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질감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심자를 똑같이 내립니다. 자, 진심, 은은 올립니다. 배웠죠, 우리가? 예, 이건 규칙이에요. 진심은. 자, 진심은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지난번 또 복습한 것 좀 보겠습니다. 자, 진심은, 자, 여기서, 자, 요런 박스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자는 또 이런 박스가 형성이 돼요. 자, 그쵸? 그 다음에 은자는 또 이렇게 박스가 돼요. 자, 박스 키가 어떻습니까? 다 틀리죠? 예, 이 정도의 박스의 규격이 다 틀리다는 건 이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를 하는데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는 진심을 하게 되면 보통 이 줄을 맞췄어요. 이게 습관이다. 습관 1이 뭐입니까? 줄 맞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줄 맞춰서. 은이건 뭐 조사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크기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버려야 이 좋은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변화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심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종종. 자, 우리가 여기다 종종을 썼어요. 여기가 종종을. 여기 종종을 썼는데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종종을. 자, 종. 자, 그렇죠? 그럼 밑에다가 다시 또 종.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기를 같이 여기서 껴보겠습니다. 기. 적 올리겠습니다. 자, 내리고요. 기적을 만든다. 자, 만든다. 자, 내리죠. 작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이게 단원 배치죠? 배치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잘 보시게 되면은, 요거를, 이 줄맞춤, 이 습관을 우리가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똑같이 줄 맞춰 쓰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 은, 올라가죠. 여기서 다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종자도 규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만큼의 턴이 있죠? 이만큼이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 다음 기자는 이런 사각형이에요. 다양한, 그 다음에 적자는 또 이런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 조사는 또 이렇게 작게 만들고, 이런 변화들, 글씨의 크기 변화, 높낮이의 변화, 이걸 통해서 덩어리감을 만든다는 거예요. 플러스 뭘 만든다고요? 덩어리감. 덩어리감은 뭡니까? 이 안에 여백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여백을 어떻게 한다? 없앤다. 자, 보시게 되면 여백을 최대한 없애갖고요. 이런 큰 덩어리감을 한 면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 청목 캘리그라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또 어떤 변화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또 있어요? 글씨 크기 변화, 오케이, 이해했죠? 높낮이의 변화, 이해했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글씨의 굵기 변화입니다. 자, 굵기가. 자, 종자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 몇 단계입니다. 이건 한 4단계 되죠? 요건 몇 단계예요? 요건 한 3단계, 2단계죠? 2단계. 이 정도 되겠죠? 요건 뭐 1단계 정도 되겠죠? 이런 단계들이 글씨마다 다 그 안에 굵고 얇고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글씨의 굵고 가는 정도의 변화. 굵고 가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변화를 줘야 이 안에서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교수님, 저는 붓 말고 펜으로 쓰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펜을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왔어요. 자,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이렇게 펜 세 가지인데, 요건 문방구 가면 다 팔아요. 요런 붓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런 붓인데, 요런 붓은 여기에 쓸 때랑 또 이 복사지 쓸 때랑 틀려요. 우리가 이제 예쁜 글씨로 편지를 보낼 때,
편집을 할 때 제가 이거 중간붓이라고 돼 있죠? 중간붓을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붓을 교수님 이제 이 가는 붓들, 붓펜을 교수님 이런 펜을 써요. 왜냐면 써보니까 이 제노라는 이 붓펜이 가장 캘리그라피의 보조 필기구로서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교수님이 가는 붓, 중간 붓, 굵은 붓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는 붓도 가는 붓이지만 않은데 중간 붓 가지고 제가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이 안에도 사실 피랍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것도 눕히면 깊이 나오겠죠. 자, 작게. 진심은, 그죠? 자, 종종. 기적을 자 만든다. 자 보셨죠? 예, 이게 펜으로도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중간 붓인데 더 얇은 붓도 있어요. 자, 얇은 붓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얇게 쓸 수 있죠? 자, 보세요. 그죠? 진심은. 자, 다른 각도로 해서, 자, 종종. 기적을 내리서 만든다. 자, 요거는 이제 중간붓, 요건 이제 얇은 가는 붓이죠. 제일 가는 붓이에요. 그래, 두꺼운 붓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붓인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꺼워갖고 글씨 쓰기가 쉽지 않아요. 자,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두꺼운 붓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두꺼운 붓은. 진심은 종종. 자, 기적을 만든다. 자,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붓을 쓰게 되면 이 펜으로 쓰는 건 훨씬 쉬워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냐? 이런 거는 이 펜이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이게 굵게 나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이거 일반 펜으로도 쓸 수 있을까?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붓으로 썼을 때, 그 다음에 붓펜으로 썼을 때, 일반 펜으로 썼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교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붓으로 썼을 때 이런 입체감들은 펜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씨의 높낮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글씨 크기에 대한 것, 덩어리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여백을 없애는 거죠. 이런 부분들만 지켜줘도 이렇게 예쁘게 글씨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걸 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시를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과 함께 이런 변화에 대한 거를 익혀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게 무슨 노래죠? 이거는 우리가 동요로서 많이 불렀던 노래죠.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는 걸 가지고
가지고 여기서 뭘 배우냐면 이게 글의 문장이 흐릅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누가 연출하죠? 여러분이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라쓰기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글씨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교수님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면을 만들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요걸 한번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자, 시범 보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기서 보게 되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가장 큰 핵심적인 중요한 글씨는 교수님 이제 산골로 잡았어요. 산골.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골자가 제일 커요. 보실래요? 상당히 크죠? 골자를 길게 뺐어요. 산자는 이렇게 컸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크기로 산골을 잡았어요. 예, 꽃자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뺐어요. 나머지는 보세요. 살던을 한번 보세요. 여기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살던. 자, 살자가 이런 박스가 있으면 던자는 또 이런 박스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이가 어떻습니까? 여기 여백이 생겨요. 여백. 그래서 고자를 어떻게 여기다 쑥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어서 고자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향자를 집어넣어서 하면 여기가 또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 꽃자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여백이 생기면 글씨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팍팍하게 뭐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처럼 쭉 흘러가게. 어떻게 흘렀어요?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흘렀어요.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해서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덩어리가 되게끔 만든다. 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2020년 봄 청먹 하고 여기에 낙관을 딱 찍습니다. 낙관. 그리고 여기다가 두인을 딱 찍게 되죠. 두인. 이게 두인. 이런 도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액자에 담아내면 그게 딱 작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교수님이 여기서 따라쓰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붓을 이렇게 먹물을 뺐어요. 자, 나의 살던 고향에. 자, 나. 자,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자, 볼까요? 갔죠? 왔죠? 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예요. 한동안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좀, 이 나에서 요 안은 떨어뜨립니다. 자, 의는 밑에 내려갔죠, 또. 자, 얇게 여기서 갔어요, 얇게. 짧죠? 조사가, 여기 이 모음이 짧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살자를 직선으로 뺐다가, 그리고 쭉 가서 다시 찍죠? 자, 여기서 3, 2. 자, 3, 2. 자, 던 푹 찍고 가서, 자, 이렇게 해서, 던. 됐어요. 요 사이에 비니까 곧잘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가서 가는 겁니다. 이게. 예? 향 두껍게 가서 한 번에 이응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자, 향 찍고 푹 찍고 틀리죠? 예. 그 다음에 이응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은은 여기 하나 작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껴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자, 꽃자를 볼까요? 꽃자는 쌍기역인데 하나는 작고 가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굵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3자가 보여요. 여기 꽃자 쓰기가 좀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3자가 보여요. 보이시죠? 이 꽃자에서 이거랑 같이 가면서 여기서 같이 갔다가 3을 쓰는 겁니다. 3.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딱 점을 찍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붙이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꽃술처럼 꽃술이 뭔지 아시죠? 꽃술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꽃이 이렇게 있으면
꽃술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예? 요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꽃술처럼. 자, 피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자 바로 밑에 여백이 생기니까 꽃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피자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하나, 둘, 자, 는. 이거보다 더 작아도 돼요. 더 작아도 돼요. 산골. 교수님은 여기서 산골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이따가는 요거 옆에 쓸 때는 꽃자를 한번 강조 한번 해볼게요. 자, 느낌이 틀려요. 자, 하나. 자, 하나, 둘로 끝난 겁니다. 하나,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골. 여기도 3.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어떤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이렇게 길어요. 이거는 더 이상 글씨가 안 오니까. 근데 바로 옆에 뭐가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를 교수님이 또 에다가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다른 구도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아까는 보면은 산골을 좀 강조했지만 그거를 이제 꽃자를 좀 강조하면 어떤 글씨가 나올까? 자, 나의 살던 고향. 굵기의 변화를 좀 약간 더 줘볼게요. 자, 자, 틀리죠? 여기서는 같은 굵기지만 굵기 변화를 좀 줬어요. 그 다음 을을 나의 살던 좀 변화를 줬어요. 어떤 걸 굵게 하느냐? 네, 살던. 자, 고향은 고자는 여기 껴있죠? 자, 여기서 과감하게 굵어질 때는 과감하게 굵어져야 돼요. 자, 요 고고 틀리죠? 변화를 준 겁니다. 자, 향. 여기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서 굵게 가서 힘을 이거 쫙 빼줘야 돼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피라미라래요. 자, 향 찍고, 자, 찍었어요. 향, 그죠? 자, 향, 나의 살던 고향은. 자, 꽃자를 강조한다 그랬죠. 자, 꽃자를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꽃자를 좀 가장 크게 썼어요. 그쵸? 예, 꽃자를 썼어요. 꽃피는. 꽃피는. 보셨죠? 자, 산골은 옆에 써보겠습니다. 산. 여기 비었잖아요. 그러면 골자를 위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변화를 이런 변화들, 굵기의 변화를 더 주게 되면 글씨가 훨씬 더 입체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입체감을 만든다. 입체감은 바로 굵기의 변화를 더 극대화시킵니다. 극대화. 첫째는 얇은 글씨는 더 얇게. 굵은 글씨는 더 굵게.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얇은 글씨와 굵은 글씨가 공존할 때 이 글씨는 더 조형적 아름다움을 만든다. 조형적 아름다움. 우리가 목적을 한 게 바로 이러한 조형적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글씨 쓰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굵게 갔잖아요. 그죠? 굵게 갔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나의 살던 고향을 이렇게 쓴 것처럼 여러분이 이걸 또 반드시 이걸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연습지나 또는 복사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흘러가는 것처럼 교수님 한 것처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어렵죠. 하지만은 그런 어떤 반복된 이런 어떤 연습 자체가 여러분들의 캘리그라피를 향상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안에 여백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요 사이에 여백을 보시게 되면 여기 사이에 여백 분명히 있잖아요.
이걸 고자를 끼워놓은 겁니다. 이게 끼워놓고 히읗자도 끼워놓았어요. 그래서 여백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꽃피는 하게 되면 여기 또 여백이 이렇게 이만큼 여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산골을 집어넣어서 산골을 일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피는 에서도 여기가 여백이 생기겠죠. 생기는 거를 골자, 기역을 여기다 푹 집어넣어가지고요. 최대한 여백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여백을 없애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글씨와 그렇지 않는 글씨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침은, 보세요. 받침 볼까요? 향에서의 이응. 어떻습니까? 작고, 얇다, 가늘다. 그죠? 얇다, 가늘다. 왜? 이게 두꺼우면요. 되게 안 이뻐져요. 한번 써볼까요? 안 이뻐지. 어떻게 안 이뻐지나? 자, 향 똑같이 썼어요. 이렇게요. 자,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상하죠? 여기가 거대해지면 안 돼요. 이게 두꺼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받침들을 다, 여기 보게 되면 끝에는 다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글씨가 이렇게 역사다리꼴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이쁜 형태입니다. 요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산에서도 여러분이 니은할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응?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사이가 아주 좁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얇게. 그래야 산이 예쁘입니다. 만약에 이게 산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여기가 벌어지면 이 안에다 공간이 다 생겨버려요. 거의 축구장처럼 넓은 공간이 생겨버리죠. 그럼 글씨가 안 이쁘게 돼 있어요. 글씨는 공간을 없애는 작업이다. 그리고 면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들고 면이 모여가지고 지금 덩어리감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따라쓰기에서의 보시게 되면은 변화가 잇따르면은 이제 산골을 교수님이 강조했죠. 산골. 그 다음에 여기서 교수님이 꽃을 좀 강조하니까 꽃을 길게 뺐어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셨죠? 꽃을 길게 뺐어요.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자를 길게 빼면서 그냥 산골이 아니라 꽃피는 산골이다. 이런 개념으로 교수님이 써봤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다양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거를 강조를 하느냐라는 것은 정답은 없어요. 단지 원칙은 뭐냐? 여기서 알리고 하는 목적어가 뭐냐? 그것이 가장 1번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 캘리그라피를 결정하는 조형적 아름다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수님 저는 그냥 나의 살던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뭐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고향은 어디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꽃피는 산골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산골이 아니라 그냥 꽃피는 산골이다 해가지고 이걸 좀 강조를 했어요. 보시게 되면 글씨의 굵기가 변화를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이 줬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마 체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했어요? 진심은 종종 기적을 만든다 라는 두 편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여러분이 의견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또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또 그 댓글에도 남겨주시고요. 또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면은 또 구독도 좀 눌러주고 댓글도 쓰고 뭐 이러면서 교수님과 여러분이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 댓글 하나 쓰고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른다고 했고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의 성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는 학생들은 반드시 교수님이 다 선물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 대면 수업할 때 교수님 찾아오세요. 교수님 저 교수님한테 댓글 쓴 사람이에요. 교수님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조그만 선물이라도 다 해서 여러분들 줄 테니까 또 하나는 뭐냐 기한이 지나고 제출했잖아요 과제를. 그렇게 보면 기한은 내에 제출한 학생과 기한 외 바깥에 기한 지나가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차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과제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제출이 바로 떠요. 근데 교수님이 아무리 성적을 주고 싶어도
그냥 바로 거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분 성적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F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서 너무 아쉽지만 이 수업조차도 안 듣는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성적을 잘 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여러분이 내줘야 돼요. 그래 잘 줄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하나 다 100점 주고 싶어요. 근데 100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를 줘야 되고 그 결과는 누가 교수님한테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야 돼요. 근데 기한 제출해서 내고 또 하나는 제출을 안 해요. 미제출자가 있어요. 그 미제출자를 교수님 성적을 줘버리면 이게 감사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오늘 7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는데 교수님이랑 함께 남은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8강, 우리 8강을 위해서 다시 또 교수님 준비하고 다시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8강 때 만납니다.